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본격화돼 K2 공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대구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가운데서도 빚을 내 집을 사는 가구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 때 논에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한 뒤에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방법이 성공해 값싼 축산 사료 공급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대출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가계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빚을 내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또다시 빚만 쌓이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사실상 동일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의 이 같은 열기는 건설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0년대 초반이나 가능했던 겁니다. 부동산 구입을 권하는 정부 정책에다 저금리까지 맞물리자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부동산 쪽이라면 상가라든지 공장 용지 또는 소형 아파트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 지난해 초 21조 2천억 원 수준이었던 대구 경북의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2조 4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대출이 1조 3천억 원 늘었으니 가계부채 증가분은 모두 주택대출에서 나온 겁니다. 종료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됨에 따라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2000년대 초반부터 쌓인 부동산 대출이 주된 원인입니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 이미 빚이 없는 집이 드문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또다시 빚을 내 집을 사는 요즘 세태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민간에 위탁시킨 보조사업인 맞춤형 인력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을 한 기관이 도맡아 주관했는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소모품과 인쇄비 등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식대, 유류대 등 소모성 경비 지출도 필요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예산 운영이 전반적으로 방만하다는 게 심사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이 공무원들 수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정산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간이 계산서를 끊어놓고 정산을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된 정산 기준이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따라 집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후 정산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방부가 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K2 이전에 필요한 실무 지침서인데 오는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대구시가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발표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는 이전 대상 군공항의 요건과 이전 주변 지역의 범위, 이전 건의 절차, 예비 이전 후보지의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오는 10월 6일. 그 전에 지자체들은 지역 여론을 수렴해 시행령에 계속 반영시키는 한편 이전 건의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시나 우리 동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건의서를 포함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국방부와 앞으로 협력을 잘 해나가야지 K2 이전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구성한 실무추진팀을 중심으로 이전 건의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적지 개발 방안이라든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또 이전 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 지원 조달 방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연구 용역도 저희들이 조기에 발주를 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세부 지침이 준비 중인 가운데 법 시행 전에 이전 건의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전 건의서에 포함될 사업 계획들이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K2 이전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대구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소를 설치해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13%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처분하고 생산자에게 한 달 동안 출하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적합률은 0.9%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1%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축산 농가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한우 조사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법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비싼 사료값 때문에 소를 기를수록 손해를 봐야 하는 게 축산 농가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배합 사료와 조사료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한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료를 자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육 기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경북의 조사료 생산은 부진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와 농협이 조사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9월 가을거지 시기에 논에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한 뒤 이듬해 사료 작물을 성공적으로 수확하는 IRG, 즉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에 성공한 겁니다. 여기 조사료가 남아있는데도 소들이 또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주니까 이렇게 잘 먹으니까 참 놀랍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료를 섭취한 한우는 기존의 볏짚과 호미를 먹은 경우보다 육질이 좋아지고 지방도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 농가는 사료비를 아낄 수 있고 벼재배 농가는 논 이모작 활용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구의 경우에는 30% 이상 볏짚에 먹이는 것보다 살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젖소는 13% 이상 유량이 증가합니다. 경상북도와 농협은 대규모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버섯을 재배하고 난 뒤에 이제 돼지가 아주 좋은 사료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료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 향후 한 5년 이내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료를 한 100% 작업할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에 불모지였던 경상북도가 신품종 조사료 대량 생산으로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기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철강공단 주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말라 죽고 근로자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공장에서 노출된 페놀 때문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움이 됩니까? 소나무 잎이 새순만 남겨놓고 모조리 말랐습니다. 잎이 두터운 은행나무나 향나무는 괜찮지만 벚나무와 모과, 느티나무는 한겨울처럼 잎이 바스러집니다. 인근의 또 다른 행정기관 조경수도 7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계청 포항사무소 직원 49명 가운데 17명이 두통과 어지럼증, 인후통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5월 11일 날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때 제가 휴가를 내서 병원에 갔었고요. 그 병원 갔는데 약이 듣지 않아서 12일 날 다른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도 낫지 않아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제가 또 옮겼었거든요. 나뭇잎이 말라 죽지 않았으면 공단 직장인들은 그저 개인적인 병치레로 넘겨버렸을 사안입니다. 나뭇잎이 고사한 건 지난 9일. 포항시는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감열 재질의 첨가제를 생산하는 화학 공장을 주목하고 물이 없는 상태로 유해 물질을 거르는 세정 집진기를 가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 페놀 등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정 집진기에 물이 없이 가동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향후 그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조업 정지 시비를 할 예정이고. 하지만 건강 이상을 호소해도 정밀 검진을 하지 않았고 인근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가 인근에 좀 광범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탐문 조사를 하고 이래서 건강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난 2009년 환경청 포항 출장소가 폐지된 뒤 철강공단의 환경지도 단속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염소가스와 불산 질산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순천향대 구미병원을 유해가스 노출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유해가스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 역할도 맡게 됩니다. 대구 출신의 항일 민족 시인 이상화를 추모하는 문학제가 이상화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대구시 이상화 고택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인낭송과 1936년 최계란의 대구아리랑 공연, 뮤지컬 이상화 특별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제28회 이상화 시인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시집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를 출간한 장성남 시인이 올해 수상자로 상을 받았습니다. 안동에 있는 건동대가 재정난을 이유로 문을 닫은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학교가 없어져서 학생들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가운데 20%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오는 8월에 폐교되는 대구의 경북외국어대학도 이런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건동대 재단인 백암교육재단은 올 8월 말까지 학교를 폐교하겠다는 학교 폐지 인가 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름을 달고 뛸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막 이런 말 하니까 속으로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건동대는 작년 8월 말로 폐교됐고 학생과 교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730명의 학생 가운데 65%가 중원대와 대구대, 안동대 등 12개 대학으로 편입했고 14%는 졸업했습니다. 21% 150명은 자퇴 또는 재적으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생의 20%가 학교를 그만뒀지만 설립 인가를 남발했던 교육부, 부실 운영으로 폐교를 자초한 대학, 어느 곳도 책임지는 곳은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건동대에서 경북외대로 편입한 학생 2명은 경북외대마저 폐교되는 바람에 또다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학교가 이렇게 한순간에 2번씩이나 망하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막 생각도 없고 막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대학 구조조정의 회오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빨리 폐교를 내릴 거였으면은 아예 신입생으로 받지도 말고 편입생으로도 받지를 말았어야지. 왜 굳이 바로 폐교를 시킬 거면서 이렇게 받았는지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립인가 남발과 부실 운영의 피해자인 학생들이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다시 자퇴 또는 편입 반복 같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제2대 원장에 김충환 전 대구시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 원장은 섬유 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패션 산업 연구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영 혁신과 기업 지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계획과 세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각급 학교의 예술 동아리들이 실력을 선보이는 대구 학생축제가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대구 지역 학교 140개 동아리 3,500여 명이 참가해 합창과 국악, 댄스, 락밴드, 사물놀이, 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올 들어 첫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대구 북구 태전동 측정소에서 오존 농도가 0.123ppm을 기록해 첫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차츰 농도가 떨어져 1시간 뒤 해제했습니다. 오존은 농도에 따라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 이상이면 경보, 0.5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유아는 실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